시니어 건강지킴이가 간다. 안녕하세요. 왕진가는 안이사 한창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각오로 다시 찾아온 왕진. 그 첫 번째 주제는 시니어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고통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조선 제3대왕 태종도 끙끙 앓게 했고, 천하무적인 터미네이터와 람보도 무릎 꿇게 했죠. 권력도 힘도 모두 무력화시키는 그 정책, 바로 이겁니다. 어깨가 아프면 모두 50견이다. 다양한 어깨 질환과 치료법 공개. 이 행동이 어깨 통증을 키운다? 모두를 놀라게 한 질문은? 그리고 특급 비법의 새 코너까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경로당은 신공덕 1차 경로당입니다. 2017년 마포구에서 모범 경로당 수상을 한 바 있으며 주민 간의 화합이 매우 모범적이며 인심이 매우 후덕합니다. 오늘 왕진 주인공은 신공덕 1차 경로당 시니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왕진훈 한의사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버님들, 저희 만나서 반가우니까 저희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다들 어깨를 잘 드신다. 아, 저는 어머님들 거의 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드신다, 어머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평소에 어깨 안 아프세요? 아프죠. 방금 전에 억지로 드셨지요. 그냥 웃는 마음에 억지로 드셨지요. 어깨가 또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찌릿찌릿 욱신욱신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지겹도록 아버님, 어머님들의 어깨를 괴롭히는 이 어깨 통증,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형외과 송시정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은평 리드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아까 만세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어깨가 건강하신 편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깨 질환 하면 어떤 질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50견, 그렇죠. 50견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50대 어깨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세가 넘어서면 어깨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고요. 실제로 우리 의사들은 이 질환을 갖다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 찔겨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50견은 진단명은 아닙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고 어깨를 움직이기가 힘든데 다른 원인 질환들을 찾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견이라고 말하기 전에 50견이랑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잘 감별하는 것이 어깨에 적절한 치료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질환은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이 회전근개 약간 말이 어렵죠. 근데 회전근개를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힘줄 덩어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밧줄이 있으면 이 밧줄이 뭐에 이렇게 자꾸 긁히고 하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깨 앞에 있는 뼈라든가 인대 때문에 이렇게 긁히게 되면 실제로도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모양으로 뭐가 일어나 있고 해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충돌증후군, 어딘가 충돌돼서 이렇게 긁혀 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또 회전근개가 뭐 많이 긁히다 보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 찢어져 있다. 이러면 우리가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끊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질환은 석회화 건염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깨 석회 낀다, 뭐 어디에 또 석회가 끼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회화 건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유가 됐든 석회가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석회 때문에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제가 외래에서도 이제 석회화 건염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얼만큼 아프세요? 물어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거짓말하지 마시고 얼마나 아프시니까 진짜 아프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연구들에서도 보면은 통증이 그 정도로 아프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 근데 병원에 가서 그냥 엑스레이 찍어봐도 석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 석회화 건염은 아닙니다. 석회가 끼어 있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은 석회화 건염이라 저희가 말을 하고요. 치료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가장 끝선에 있는 것이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빨리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이 고통의 기간도 짧고요. 일상생활로도 빨리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빨리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똑똑하게 이용하시는 똑똑한 환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들 오랫동안 아팠던 어깨 통증인가 만큼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아버님, 어머니가 이 어깨에 관해서 얘기를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왕진 의사에게 물어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요 당뇨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어깨가 아프면 오십경이라 가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걸 여쭙습니다. 스케치북에 써져 있는 거랑 다른 질문을 하시면 비슷하네요. 그래도. 네. 네. 어머니께서 보통 이제 당뇨가 있으실 경우에 네. 어깨가 잘 안 나을 수도 있고 과연 오십견에 걸릴 확률이 높느냐 궁금하시죠, 어머니? 네. 네. 맞을 거예요, 어머니.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도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새 연구에 따르면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 동결견이 올 확률이 없는 분들보다 한 4-5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남들보다 좀 오십견이 잘 올 수 있다. 또 뭐 꼭 저 오늘 어깨 얘기하러 왔습니다만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것도 당뇨 있으신 분들이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더 잘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치료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사를 맞으면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한 길게는 일주일 좀 넘게까지 고혈당 뭐 한 300, 5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 맞고 바로는 말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금 낮춰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수술을 하시거나 오십견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깨 관절이 굳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깨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수술하고 어깨가 굳을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높습니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풀리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어깨 돌리기 운동기구, 앞뒤로 손뼉치기 이게 어깨 건강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날이 아직은 추우니까 좀 따뜻해지면은 공원에 우리 나가시면 중간중간에 어깨 돌리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산책을 좋아해서 많이 걷는데 걷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운동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기구가 있고요. 하나는 바퀴가 큰 게 있어가지고
뭐 이 경운기 이렇게 시동 걸듯이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돌려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손바닥 보이게 이렇게 돌리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아픈 동작은 여기 아프다 그러면 살짝 피해서 돌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줄로 되는 운동기구는 그렇게 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운동기구도 잘 이용하셔야 되는 게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긋하게 약간 늘어난다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팍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돌리는 운동기구는 사실 저는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한 이 정도에서 아프세요. 아파요. 이렇게 아이고 돌려요. 그런데 계속 돌리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지만은 제가 아까 밧줄 갖고 설명이 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픈 지점이 밧줄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운동기구는 괜찮다. 이거는 글쎄 손바닥 치기보다는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올려지는 이런 운동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예. 그래서 앞뒤로 손뼉치기는 어깨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베개가 높으면 어깨가 아플 수 있는가? 네, 아버님.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해드릴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깨 통증하고 목에 의한 통증하고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베개가 높고 낮고는 사실은 어깨보다도 목 통증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어깨가 아프면서 팔 전체, 특히 팔꿈치 아래까지 저리다. 아래까지 다 아파. 이러면 어깨에 의한 통증보다도요. 목에 기인한 목 디스크 목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만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들어봐서는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지금도 목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나는 왜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허리가 안 좋냐 그러냐. 팔이 저리고 목은 괜찮은데 목이 안 좋냐 그러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나오고요.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위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저리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이 겪고 있는 증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에서 기인한 증상의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생겼다가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생기기도 하고요. 어깨 관절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구부정한 상태에서 팔을 쓰시게 돼요. 그러면 요 붙어 있는 팔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거나 그러면 방사통, 밑으로 내려가는 통증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면요 어깨 건강에 좋은가요? 제가 먼저 땀을 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깨에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좀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는 찜질방에 와서 땀을 빼는 것보다는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라고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온도 전달 자체가 공기보다는 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손 아플 때 파라핀에 담그기보다는 걔는 더 좋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하는 목적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관절 운동을 쉽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라고 하고요. 땀을 빼서 기분이 좋으시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지만은 뭐 심장 안 좋고 뭐 이런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조금 피하시면 돼요. 자, 아버님, 어머님도 어떻게 어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네, 잘 되셨지요? 자, 이번에는 어깨 건강을 지켜드릴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급 비법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으쓱으쓱 맞습니다. 그래서 으쓱으쓱 하는데 이거는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이긴 하지만 이 어깨가 상완골하고 견갑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깨 힘을 쫙 빼고 늘어뜨려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양 어깨를 귀 쪽으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3초간 하나, 둘, 셋. 평소보다 조금 더 내린다는 생각으로 좀 더 쭉 더 내려주세요. 내려서 3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위로. 하나. 너무 세게 하시면 쥐나요. 그래서 적당히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총 10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5번, 아래로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위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힘 뺐다가 이번엔 아래쪽으로. 아래로 쭉 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한테 요구를 많이 시키는데요. 이름은 책상 밀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손바닥을 대주시고요. 어깨를 앞으로 미는데 어깨도 밀면서 엉덩이도 뒤로 같이 좀 빼주세요. 예. 하나, 셋 하면 엉덩이도 뒤로 빼서 앞으로 밀어보세요. 수천을 밀어도 되니 그렇죠. 자, 언제까지? 어깨가 약간 아플 때까지 해서 쭉 밀어서 아이고 유연하시네요. 네, 거기까지 하고 5초간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주의하실 점은 어깨를 지그시 밀어주셔야지 툭툭 이렇게 밀어주시면 대려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시 민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틴 것을 5번 내지 10번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해주시면은 어깨가 굳을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내밀며 손을 쭉 뻗어줍니다. 통증이 약간 느껴지면 거기서 스톱. 5초간 동작을 멈춘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은 바로 아버님, 어머님들 옆에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간단히 만져보셔도 되는데 이게 어깨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덩어리진 거, 큰 거. 요 밑에를 살짝 눌러보면 뼈가 이렇게 걸려요. 뼈가 걸리는데 요 뼈쯤에 이렇게 목의 선상에서 쭉 내려서 뼈에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딱 여기서 내려와서 이 뼈에 걸리는 이 지점이 천종이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천종이라는 혈자리인데 우리가 어깨 질환을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손상도 손상인데 요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가 잘 움직여져야지 어깨가 잘 올라가게 되는데 이 날개뼈가 굳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종이라는 혈자리 이게 극하근이라는 근육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압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또 2, 3cm 정도만 내려오게 되면 고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척추에서 약간 3cm, 4c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위에 또 뼈가 걸리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고관이라는 혈자리는 이것도 역시나 등 쪽의 움직임에 관련된 능형근이라는 근육하고 연관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두 부위 정도 이 뼈에 딱 위에 뼈에 한 번 걸리고 밑에 뼈에 안쪽에 걸리고 이 두 부위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번 아버님 눌러볼게요. 누르면 괜찮으세요, 아버님? 아파요. 아, 그렇게 꼭 누르는데 아프지. 원래 제 손이 맵대요. 여기는 누르면 어때요, 아버님? 여기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아까 어깨가 잘 올라가서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 쭉 펴보세요. 아버님 쭉 여기 누르고 올리니까 쭉 올라가지 아버님 팔이 보시면 쭉 누르고 올리면 올라가져요.
근데 이제 뭐 여기를 누른다 그래서 어깨가 치유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만큼 이런 데를 가볍게 풀어주시게 되면 어깨 움직임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지요?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 지압점. 천종혈과 고건혈 꼭 기억하세요. 자, 아버님, 어머니들 방금 전에 어깨 건강을 위해서 특급 비법까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운 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이 어버버하네요. 자, 그 말이 사실인지 지금 바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공감 토크 함께 보시죠.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펼쳐서. 이건 뭐야? 어깨가 싹 낫는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 운동하고 싶죠. 뭐 차민 댄스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 건강 체조 운동도 하고 요가도 그럽니다. 나이 드니까 어깨, 허리, 팔, 다리가 그건 안 아픈 게 비정상입니다. 저는 뭐 배드민턴을 하니까 약간씩 아픈데 배드민턴은 주로 이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근데 약간의 무리 간 거는 배드민턴을 치면서 막 기분 좋게 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없다가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날 때 그때 가장 좀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배드민턴 치시기 전에 어르신들이 몸을 안 풀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차분히 바로 게임 딱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스트레칭 하시고. 아까 원장님이 한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도움 되시고요. 도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한 60대 전부터 네. 소외를 했어요. 소외를 이걸 하니까 어깨가 좀 그렇더라고. 요새도 내가 좀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쓰는데 네. 4시간 정도 쓰는데 이제 공사장에서 막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차라리 이 인쇄업, 이 반복 업무 이렇게 하신다거나 손을 공중에 띄워서 서해 작업한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어깨에는 더 안 좋은 동작입니다.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요즘요 이 뭐 제 같은 경우는 이 각방 쓴 지가 꽤 좀 됐어요. 그게 여기도 뭐 각방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모님 안 계십니까? 없죠. 가족이 옆에서 뭐 아이고 당신 어디 아프냐 뭐 이래 한번 주물러주고 하면은 아픈 것도 가시는데 나는 세례라면 아주 깜깜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좀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손주 키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각방이 됐는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이라도 각방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등이라도 끌겨주기 위해서 합방하는 방법으로 금년에를 이렇게 돼야 적극 권유를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뭐 나는 좀 합치기가 실전에 힘들어. 뭐 권유든지. 뭐 이렇게 닭발 이렇게 사가지고 육수를 내가지고 이제 그 국물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닭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요. 콜라겐이 실제로 장에 들어가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돼지 껍데기 그러면 콜라겐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 팽팽해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흡수가 잘 안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효과는 크게 없는 걸로는 알려져 있어요. 시니어들이 많이 앓은 어깨 질환은 3가지는 무엇인지. 아까 원장님이 강의할 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강의 들었어? 아니, 저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서. 스카프 어머니 들으셨죠? 들었는데 뭐라 했을까?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 회전근개 질환이 많이 오고 석회성 석회와 건염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 조금 더 나이가 젊은 분에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요새는 고령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깨가 그렇게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된다 했어. 된다고 그랬어요. 적절한 시기에 네. 적절한 용량으로 맞으면 도움이 된다. 아프지 않게 쓰지 않을게 가만히 있어.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어깨가 아파서 서러웠던 적은
많지. 어깨가 안 아프면 할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어깨가 아프니까 하던 운동도 나아야 되고 또 집안일도 덜 모든 면이 불편하지 어깨가 아프면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나이에 아기를 돌봐준다든가 맞습니다. 이게 많이는 안 해도 가끔씩 할 때는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불편하지. 애기 보고 있어요. 어머니도 애기 보고 계시고 어머니도 애기 봐주시고 계시고. 네. 주말에 갔다가 네. 또 왔다 갔다 해요. 며칠 거 있다가 와요. 며느리들 보고 있니? 한마디 며느리한테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 해줘요. 어머니 그런 보셨죠? 아니 이제 걔네들은 또 우리를 봐주잖아. 에이 그래도 그만큼 키우셨잖아요 자제분들을. 그런가? 네.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씩 해주시죠 어머니. 그래. 고마워. 아유 진짜. 우리 며느리는 아프거든요. 많이 아프대. 그래서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 어깨 하는 거? 치아불. 아니 아니, 어깨 운동. 운동하는 거. 그냥 하나. 어땠어요? 병원 가세요. 맞아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래요. 그냥 푸시업에 가서 마사지 하세요. 이게 전부야. 마사지 하세요. 다들 병원 바쁘니까.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은 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요. 근데 본인 잘 아프니까 또 잘 우리도 모르죠. 이제는 맨날 병원 가는 거에 맨날 출근하는 거 같아요. 알아서 하죠. 병원에 가는 거는. 그러면 아까는 이제 며느리들한테 한마디 하실까 이제 아드님한테. 아버지. 사랑한다. 왜 저보고 하셔 카메라 보고 하셔. 아들 같으신가 본가요? 고마워. 사랑해. 자 오늘 하루 어깨 통증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회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직접 저희가 이렇게 온다는데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까 회장님? 매우 좋은 시간이 되고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되시면 아버님 어떻게 도움 많이 아니 근데 예. 무릎에 대한 건 좀 안 해요. 무릎 할 때 다시 올게요 아버님. 무릎 할게 제가 또 원장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무릎이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깨는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또 원하시는 거겠지요? 자 원장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진료실에서 말고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들 모시고 같이 수다도 하고 지식 정보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원장님? 진료실에서만 진료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려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기분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왕진의 힘으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어깨 통증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